알고란 고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뭐 보니까 비트코인 2.2%, 이더리움 4.8%, XRP 5.6%, 솔라나 4.6%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일제히 빨간불 켜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세가 뭐 코인이랑 뭐 얼마나 상관이 크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뭐 시장 따라가나 봐요. 네네. 예. 사실 시장에서 중요한 게 펀더멘탈이죠. 그런데 이제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는 사실 세티멘트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네, 세티멘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실 관세랑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했을 때, 그렇죠. 네, 그 센티멘트 측면에서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게다가 이제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위험 자산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역시나 디지털 금을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금보다는 디지털 쪽에 가까워서 나스닥과 기술주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 때문에 사실 관세의 폭탄이 떨어졌을 때 기술주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위험 자산들이 더 큰 피해를 보잖아요. 예. 코인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비트나 이더 뭐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그 이제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아마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가 마감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발표가 됐잖아요. 관세 발표가. 맞아요. 네. 그래서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해서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상승 마감했으니까 괜찮나 보다라고 했는데 시간 외에서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거래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발표되는 정책이나 이런 센티멘트에 시장 센티멘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즉각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인식할 것 같고요. 그쵸. 왜냐하면 발표가 난 다음에 일단 시장 문이 닫았을 때는 그 충격을 다 흡수하거든요. 예. 그리고 새로 문을 열 때는 그간 그 받은 충격을 가지고 다 곱씹어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야를 좀 생각을 한 다음에 반응을 하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거래되다 보니까 발표가 나오자마자 생각이고 뭐 할 거 없이 일단 즉각 반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장 흐름을 보는 걸 좀 약간 재밌다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정말 약간 신기했던 게 관세 발표가 나오기 전에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88,000선을 뚫기도 했어요.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 이 시장에서 오는 게 이제 월가에서 트럼프가 10% 관세만 부과할 거다라는 얘기가 퍼졌습니다. 소문이 뭐 이것저것 엄청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비트가 이제 반응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연설을 시작하면서 10% 관세 발표하니까 와, 그 10% 했던 그 이른바 이제 찌라시가 좀 맞았나 보다 이러면서 가격이 88,000달러를 갔다가 근데 이거는 보편 관세고 국가별로 상호 관세 발표할 거야라고 하면서 뭐 중국에 대해 36%인가요? 뭐 발표 쭉쭉 나오면서 갑자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지금은 이제 그 가격 요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 83,000달러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보시면요.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모습이 모든 코인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호관세 이게 파장이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뭐 디지털 금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금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격 붙어 있는 모든 상품은 다 지금 하락 빕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간밤에는 일단 금이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급락을 할 정도로 이 상호관세라는 게 생각보다 여파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비트코인 시장도 가상화폐 시장도 안전할 수만은 없는 거겠죠.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83,000달러라는 건 사실 최근에 횡보했던 가격대가 85,000달러 부근이었잖아요. 거기서 좀 내려온 거죠. 레벨 다운한 거죠.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네. 생각하는 거는 야, 주식보다 낫네. 그러니까요. 비트가 잘 버티네. 네. 라고들 말씀들 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 보면은 뭐 락바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ETF 평균 매수 단가가 한 79,000달러 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마이크로스 트레저리 같은 경우에는 한 69,000달러 선이 매수 평균 단가예요. 이 정도로 해서 약간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 야, 이 8만 달러 선 초반이면 괜찮은 가격 아니냐라는 약간 그 컨센서스가 형성된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뭐 시장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센티멘트도 영향을 미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는 건 일단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라는 행정명령까지 발표를 했고 그쵸. 그 행정명령 발표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무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한테
예산 중립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납세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라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약간 8월, 그러니까 여름쯤에 아니면 뭐 가을쯤에 약간 상승세를 좀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생각해 봐라라고 했던 그 생각을 아마 그쯤에서 뭔가 내놓으면 그게 바로 이 비트코인 시장에만 작용하는 호재로 받아들여져서 상승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그때쯤이면 아무래도 이 관세 여파가 조금은 좀 사그라들 지점이기도 해서 매크로도 좀 도와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은 그 비트코인 시장에는 아직까지도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말하면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려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뭐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는 개미일 뿐이네요. 그나저나 트럼프 얘기를 좀 기대한다라는 게 깔려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사실 분위기가 트럼프에 대해서도 뭐 썩 좋게만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채굴 사업한다고 했다가 이 부분이 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한국 같으면 이해상충 문제로 크게 논란이 됐을, 정치적 논란이 됐을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정치적인 변수로 부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요거 한번 좀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제 이 채굴 회사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회사를 비트코인 채굴 기업 허트8, 훗8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 기업 핫하더라고요, 네, 요즘. 핫과 훗과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네. 여기가 이제 같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네. 그 뭔가 비트코인 채굴 중심을 이제 미국을 완전히 갖고 오겠다. 그리고 그 미국 중심으로 갖고 오는 채굴 기업의 중심에 트럼프 일가의 회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 한 숟가락 얹는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요.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트럼프 일가가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슨 어드바이저, 엠베서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간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을 뿐 수익만 75% 가져가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지분 구조를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가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운영권의 60%를 갖고 가는 구조로 바뀌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 경영진에 운영진에 트럼프 일가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에릭 트럼프가 이사회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약간 좀 노골적이네요. 네, 이게 거의 그냥 그 뭐 테이크 오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거의 이제 그 경영권을 흡수를 했어요. 이게 애초에 그렇게 계획된 건지 그러게요. 아니면 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월드 리버티 쪽에서도 야, 이 트럼프 일가가 좀 운영진으로 들어오는 게 회사 발전 방향에 더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크립토와 관련된 사업에 트럼프 일가가 너무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되고 비트코인 밀어주는 게 결국 비트코인으로 돈 한탕 해서 벌어가려고 네. 이렇게 한 건가? 그런 의혹들이 그쵸. 많이 나오고 네. 있어서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임기 끝나고 나면 모두 조사 대상이 될 거다라고 그럴 수도 하는데 있겠다. 아직 현재 시간으로만 보자면요. 불법적인 부분은 없고요. 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밀어주려고 했다라는 뭐 문서나 증거가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 의혹일 뿐이군요. 맞아요. 범죄 사실이 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어떻게들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밀어주니까 지금이야 트럼프가 약간 비트코인이 관세 때문에 이게 더 급한 거잖아요. 비트코인, 크립토가 약간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만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다시 한번 크립토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겠느냐 그러네요.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내 정치 상황을 보자면 민주당 쪽에서 굉장하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대충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걸 비난하는 시선도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야, 이렇게까지 밀어주는데 지금 투자 안 하고 뭐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법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분위기가 지금 썩 좋지 않아서 자꾸 이쪽에 힘이 실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4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 조정을 경고받은 코인 5종이 또 있다면서요, 4월에. 근데 거기 또
다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인들이. 사실 조정을 경고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모든 코인이 다 조정을 그러게요. 보이고 있어서 예. 굳이 의미를 두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제 아마 우리 앵커님이 꺼내셨냐라고 하면 이런 게 기사가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요. 조정이 있을 것 같다. 혹은 네. 뭐 폭등할 것 같다는 기사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게 각각의 로직에 따라서 혹은 뭐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 약간 뭐 급등할 수도 있다, 혹은 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건데 그 로직을 보자면요, 이렇게 관세 한방 뉴스 나오면 그게 다 깨져버려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 하나에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제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방송하고 뭐 언론하고 이런 분들이 트럼프가 더 미울 수 있는 게 막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로직을 막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이 코인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쫙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관세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돼버려서 그게 조금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허망할 때가 많고 그래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우리가 트럼프 얘기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상호관세가 부과된 시점에서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그 투자 심리를 가져야 될지가 일단 좀 궁금하네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를 발표하면서 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오히려 저는 오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예상보다도 더 큰 폭의 그쵸. 이게 관세율이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늘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꽤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언제나 악재, 어쩜 불확실성이 맞아요. 가장 큰 악재고 예. 그게 해소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하락으로 반응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약간의 긍정적인 말씀을 해드리자면 그 베센트가 그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이런 또 발언을 했더라고요. 지금 전화가 물밀듯이 오고 있다고. 네. 전화뿐이겠습니까? 네네. 뭐 난리 났겠죠. 이게 뭐. 왜 이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라고 보면 아. 이제 각국이 트럼프한테다가 그 야, 얘기구나. 우리 상호관세 야 이거 너무 높잖아요. 좀 어떻게 합의 좀 해봅시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미국산 가스 수입 우리가 더 확대하겠습니다. 혹은 아까 그 무기 판매도 확대하겠다라는 트럼프가 또 발표를 했었잖아요. 예. 야, 이번에 우리가 뭔가 차세대로 뭐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미국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맨날 미국 거 사긴 하지만 아무튼 그리고 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거 우리 좀 더 낼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약간 그 뭔가 공백이 있어가지고 정치적 그쵸, 공백이 그쵸. 있어서 좀 예. 쉽지가 않습니다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전화를 하면서 뭔가 협상을 시도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때 조금 뭔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 숫자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설마 이걸 진짜로 때리겠어? 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일단 시장이 놀래서 반응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거치면서 아마 좀 뭔가 한번 생각을 할 테고 네. 그래서 지금 시간 외에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빠졌지만 맞습니다. 다시 열리면은 조금 더 그렇게 급락했던 반응은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크립토 시장에서도 보자면 지금 이렇게 급락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진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는 그 장으로 돌아갈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다만 걱정인 건 뭐냐면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쉽게 이제 투자를 하셨다가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경우에는 더 하락해서 또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른바 숏 포지션 들어갔다가 오히려 갑자기 상승해서 또 털리고 이렇게 아래 위로 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일정한 방향을 잡기 전까지는 조금 신중해서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네요. 이럴 때가 더 어렵구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 저도 그렇거든요. 바닥에서 잡고 싶거든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 바닥에서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추세의 반전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낫다. 무릎에서 사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더 또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방향성 갖고 투자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는 여기 잡았다가 이렇게 되고 여기 잡았다가 이렇게 되고 계속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두고 보고 천천히 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고라 고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